슬로베니아에서 한국산 씨위드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적이 있고요. 무려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요오드가 검출돼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했던 어떤 제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휴지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묻혀보세요. 묻힌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빡빡 한번 닦아보십시오. 그러면 새카맣게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탄화규소는요, 발암물질이고요. 이걸 여러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2024년 4월에서는 슬로베니아에서 한국산 씨위드 스낵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이런 씨위드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했던 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무려 최근에 2차례나 수입 금지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수입 금지를 했었냐면요. 충격적인 게도 그들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중금속이 아니고요.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함량을 기준으로 문제 삼았는데 그들이 문제 삼는 기준은 20ppm입니다. 20ppm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ppm은 농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섭취량을 봤을 때 20ppm 정도라면 인체 노출 안전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ppm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왜 수입 금지가 됐었냐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당시 검출된 요오드 양이 200ppm이 넘었습니다. 기준이 20ppm인데 10배가 넘는 그런 수치가 검출된 적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이게도 독일에서는요,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농도가 무려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그런 수준의 요오드가 검출돼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이렇게 판매했던 어떤 제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요오드에 대한 참고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치가 아예 설정하고 있지조차 않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요오드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바로 필수 원소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줘야 되는 필수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보셨다시피 뭐든지 과잉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잉이 될 경우에는 어떤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갑상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상 먹던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 사람마다 미치는 양이 다르잖아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유해한 화학물질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데 당뇨병 환자한테는 특히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환이 다 다르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암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특정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계신 분들한테 요오드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왔을 때 정말 괜찮다 라는 연구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복합독성 유행인데요. 이 요오드가 과량 있을 때 다른 유해화학물질과 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도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20ppm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한국인한테 맞는 기준치는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오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데 과연 너무 지나친 섭취는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정부가 기준치를 세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김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문제 삼는 20의 ppm에 10배인 200ppm 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4000ppm 짜리가 시중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농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지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우연히 어떤 분이 특정 A 제품을 되게 즐겨 드세요. 근데 그 제품이 유독 좀 높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아주 한두 장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수치가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세웠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드시는 분의 주로 구매하는 제품이 회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그는 항상 좀 낮아요. 20ppm도 안 돼요. 그런 건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정부가 기준을 안 세워놓다 보니까 기준치 넘는 소위 말해 문제가 될 수 있는 20ppm만 높은 것들이 시중에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느 정도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 지나친 과한 섭취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뚝배기에 담겨있는 음식들이 참 맛있습니다. 사실 맛있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끓이긴 좀 어려운데 한번 끓고 나면 열이 좀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뜨거운 온기가 유지가 잘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이제 사가지고 세제로 잘 닦습니다. 당연히 물로 충분히 헹궈줬습니다. 헹군 다음에 건조 다 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과연 이 뚝배기 안에는 미세한 기공들이 많은데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세제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 세척하고 건조됐는데 다시 열을 가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세제를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거품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32mg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한 그릇에 32mg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의 수치는 당연히 아닙니다. 할 때마다 당연히 결과는 달라질 텐데요. 일반적인 세척법으로는 한 32mg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느낌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성인 한 분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뚝배기 음식을 먹는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1년이면 세제 한 스푼의 세제를 그냥 원샷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그 세제에 대해서 일종 주방 세제니까 요즘 대부분 일종 주방 세제 쓰거든요. 일종 주방 세제는 과일, 야채, 채소도 세척할 수 있는 건데 안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말하는 일종이 그 세우는 건 뭐냐면 충분히 헹궈졌을 때 극미량 남아있는 거 정도 괜찮다는 수준이다라고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뚝배기 끓여 드신다면 세제도 보통 같이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 내 성분들 보시면 성분표에 그 안에 구성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역시 들어왔을 때 복합 독성은 충분히 연구된 바도 없고요. 역시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이거 세척을 하신다면 어떻게 세척하냐면 좋냐면 일종 주방 세제보다는 이게 아무튼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기공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세척은 진짜 먹을 수 있는 걸로 세척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구연산이든 베이킹소다라든지 밀가루로 충분히 이게 빡빡 문지르시면 충분히 세척 효과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주방 세제는 쓰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라고 소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요새는 거의 뭐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건 요새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스테인리스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원이 스테인리스입니다. 녹이 잘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원히 녹이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관리는 잘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건 원래 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니켈이라든지 크로미움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게 표면이 매끈하죠. 왜 이렇게 매끈할까요? 처음부터 그런 모양일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그런 매끈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단단한 걸로 서로 이거 긁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연마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연마 과정을 거쳐서 매끈한 표면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연마를 할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탄화규소입니다. 카보런덤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탄화규소가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서 스테인리스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연마를 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좀 갈리거든요. 그럼 미세한 가루가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홈 사이사이에 그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컵을 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걸 그냥 쓰시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어떤 뭐 식기세척기에 돌리신다든지 아마 분명히 주방에서 세제로 이제 빡빡 문지르실 텐데요. 그 다음에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세척이 됐다 판단하신 다음에 휴지에다가 기름, 식용유를 한번 묻혀보세요. 묻힌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빡빡 한번 닦아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전히 새카맣게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탄화규소라고 하는 건 쉽게 닦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방세제로 안 닦입니다. 그러면 주방세제로 닦은 다음에 다시 콩기로 한번 닦아보세요. 계속 묻어 나올 겁니다. 그럼 기름을 잘 닦이냐? 닦이긴 닦이는데 이거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다 음식을 담아 먹고 여기다 끓인다든지 하게 되면 미세하게 이런 연마제 성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 드시게 되는 겁니다. 탄화규소는요, 물론 흡입 독성 기준으로 봤을 때 발암물질이고요. 이건 흡입하기 아니고 먹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섭취 독성에 대해서 충분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건 세척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 구매하시게 되면 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주의사항조차 있습니다. 연마제 성분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또는 묻어 있으니 반드시 세척하고 사용하십시오라고 아예 주의사항을 박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에서는요, 이걸 닦아서 판매해야 될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닦아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방세제 잘 안 닦이죠? 콩기름으로 닦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뭔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확실히 콩기름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묻혀서 닦기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묻어나오게 하는 거를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빠르면 내년 초쯤에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왜냐면 사람마다 사용 용도도 다르고 또 세척할 때 얼마나 빡빡 문지르냐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한 달 되면 괜찮다, 뭐 6개월 되면 괜찮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주방 세제로 10번 세척했다고 해서 연마제가 빠지진 않습니다. 새 제품 산 다음에 주방 세제 10번 닦은 다음에 다시 콩기름 한번 닦아 보시면 또 검은색이 묻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홈 사이 미사에 껴있는 게 되게 강하게 결합돼 있어요. 망각 홈 사이에 뭔가 과하게 꽉 껴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쉽게 잘 안 빠지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도 뭐 어떤 홈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더 우리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제 음식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더 세척을 잘 해야 되는데, 탄화교소가 잘 안 빠져나오는 것처럼 미세하게 껴있는 음식물들은 또 잘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세척에 더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